안녕하세요. 올림입니다. 올리는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꽤 많이 달립니다. 지금 무의식 정화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끌어당김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무의식 정화와 끌어당김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또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부터 살펴보면 무의식 정화와 끌어당김은 내면을 정화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팔 끓고 있는 주전자가 있고 이 주전자 안의 물 온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무의식 정화는 주전자의 뚜껑을 열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열기를 빼내는 것이라면 끌어당김은 주전자의 구멍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입니다. 무의식 정화는 무의식적으로 억눌려 있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이라면 끌어당김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의도적으로 그 상태를 머물려고 함으로써 또 지금 현재 상태에 감사함을 느낌으로써 무의식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 정화와 끌어당김은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개 모두 다 표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얕아지게 하는 희미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표면 의식 상태와 무의식 상태를 비슷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무의식 정화는 억눌린 생각, 감정, 느낌, 또 다른 말로는 억눌린 에고, 내면 아이가 올라왔을 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무의식 정화를 알기 전에는 이 억눌린 생각, 감정, 느낌이 올라왔을 때 표면 의식의 에고가 이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저항하거나 억누르거나 해서 이 둘의 분리가 명확했다면 감정 수용을 해가면서 억눌린 감정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무의식과 표면 의식의 경계가 얕아지고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 수용을 해 나가면서 무의식이 열리고 또 표면 의식의 저항하는 에고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상상하고 행동하고 확언함으로써 이 표면 의식의 상태처럼 무의식의 상태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어당김의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 잠들기 직전 혹은 일어나자마자 상상을 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졸린 상태에서는 무의식과 표면 의식의 경계가 얕아지기 때문에 이때 내가 의도적으로 상상하고 확언하는 것이 무의식의 상태를 변화시키기에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눌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무의식 정화와 의도적으로 원하는 바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끌어당김 모두 나의 무의식 상태와 표면 의식의 상태를 비슷하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받았던 기억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또 버림받은 나, 상처받은 나, 공포에 떨고 있는 나, 무시당했던 나 등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 치유된 내면이 외부 현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끌어당김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끌어당김을 할 때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바를 집착 없이 이 상태에 머무르려는 의도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한 마음을 느낌으로써 내면의 결핍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의 주제인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동시에 끌어당김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의 답은 무엇이냐?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정화와 끌어당김을 두 가지 동시에 모두 해도 되나? 이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를 잘 하게 되면, 무의식 정화를 잘 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끌어당김을 같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의식 정화도 끌어당김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처받은 아픈 마음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도 한 번에 되지가 않고,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지금 여기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 또한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해오던 반응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또는 예전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괴로울 때, 이 감정에도 잘 머무르지 못하면서 그 상태에서 끌어당김을 하려고 하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됩니다. 무의식 정화는 꼭 과거의 아픈 기억을 꺼내서 느끼고 토해내고 이것만이 무의식 정화가 아니죠. 지금 이 현재에 어떤 저항감 없이 잘 머무르는 것이 무의식 정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잘 머무르지 못하면서 미래의 어떤 긍정적인 상태를 의도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언어를 배울 때 기본적인 듣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끌어당김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 것이 나 오늘부터 집착 안 할래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마주하고 저항하고 깨지고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을 터득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무의식 정화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정화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끌어당김도 집착 없이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면에 억눌린 감정이 많다는 것은 이 내면 상태를 싫어하는 강한 에고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에고는 결핍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끌어당김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이 결핍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혹시 어찌저찌 잘해서 이 끌어당김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면의 결핍은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의식 정화, 내면화의 치유를 완전히 다 해놓고 끌어당김을 하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의식 정화, 내면화의 치유의 끝은 없어요. 우리가 집을 한 번에 대청소를 싹 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죠. 평생 집 청소를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무의식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집단 무의식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또 그 안의 관념들, 감정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나 지금 하고 있는 무의식 정화, 내면화의 치유를 끝내면 끌어당김을 해야겠다는 아니고요. 다만 내가 예전처럼 화가 났을 때 막 그 저항하고 반응하는 에고에 끄달려가지 않고 그 순간 알아차리고 감정의 느낌에 잘 머무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또 그때 끌어당김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의식 정화와 끌어당김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끌어당김 천재라고 해도 괴로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늙어가는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괴로움을 마주할 때마다 끌어당김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의식 정화와 내맡김, 받아들임만이 최고이고 정답이냐? 그건 또 아니죠. 에고가 원하는 것이든 영혼이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고 싶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당김이라는 마음의 법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 생각, 느낌에 잘 머무르고
또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학원, 행동을 하시는 것 모두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끌어당김을 할 때는 내가 어떤 거를 상상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 나 끌어당김 못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감정에 집착도 해 보고 이 감정을 내려놓고 해 보는 이 내면과 가까워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이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도 무의식 정화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를 너무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서 받아들이지 말고 '아 내면과 가까워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